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채소 과일식입니다. 지은이는 조승우, 펴낸 곳은 바이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은행원과 커피 사업에 종사했다. 건강 악화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한약학을 전공했다. 병원의 검사와 처방하는 약으로는 절대 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모든 질병은 평소 먹는 것에서 시작되며 가공식품에서 채소 과일식으로만 바꾸어도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요요 없이 15kg를 감량하여 약과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다. 이 책의 핵심은 7대3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70%는 자연의 채소 과일식, 30%는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고도 비만의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책에서는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부작용이 없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살이 찌는 이유는 몸에 쌓이는 독소 때문이다.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먹어도 독소가 쌓이지 않는 유일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이 정답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방송을 보고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산 100%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모두 가공되는 순간 화학품이 들어간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과 화학 첨가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다. 내 돈으로 내 몸을 상해가면서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원인 모를 만성질환인 두통, 생리통, 비염, 아토피부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에서 벗어날 방법을 얻게 된다. 비만은 살기 위한 우리 몸의 몸부림이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700만 년이란 긴 진화 과정 동안 최종 살아남은 훌륭한 종이다. 호모 사피엔스와 99.6%의 유전자가 같은 침팬지는 여전히 숲에서 바나나를 먹고 산다. 인간은 만년 전부터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불과 수백 년 동안 넘쳐나는 먹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만이라는 질병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질병 없이 자연사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도 있다.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3가지를 들 수 있다. 공기, 물, 음식이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비만이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이어트는 살을 일부러 빼는 개념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그러나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중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요요 현상으로 더욱 망가진 몸 상태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포유류 중 인간만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다. 엄청난 체세포 분열을 시작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아기는 몸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차 자라면서 70%가 된다. 노화에 따라 50%까지 수분 비율이 떨어진다. 태아의 장기가 생기는 순서는 심장 다음 콩팥이다. 수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크다. 인체는 아주 정교한 수력발전소의 축소판이다. 물을 통해 음양의 전기가 생성된다. 전기 자극에 의해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움직인다. 몸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수분 함량이 높은 자연의 음식임을 알게 된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으로 무기질 영양소가 들어있다. 수분은 영양분들을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독소 청소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빈속에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식.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 식후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한 달 뒤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에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었어다. 과일은 완전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은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오래 많이 씹는 것이 건강의 비결. 초등학생이 긴장된 얼굴로 엄마와 상담실을 찾았다. 지독한 방귀 냄새 때문이다. 좋다는 유산균도 먹여보고 장검사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 놀림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니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에 치킨, 빵, 피자, 과자 등 가공식품을 즐겨 먹지도 않았다. 고기 역시 좋아하지 않아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국에 밥을 말아서 5분 내외에 먹는 것을 확인했다. 어금니가 아파 치과 치료 후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밥을 국에 말아 먹지 말고 30번을 세면서 꼭꼭 씹어 먹으며 반드시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게 했다.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아이의 밝아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탄수화물인 밥과 고구마, 감자 등 통곡물로 만든 음식은 많이 씹어 충분히 침이 나와야 소화가 잘 된다. 빨리 먹어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들어가면 발효가 된다. 발효는 듣기 좋은 표현일 뿐 실제로는 부패다. 썩으면서 독가스를 포함한 독소들이 생기고 방귀나 대변에서 끔찍한 냄새가 난다. 독한 방귀 냄새는 충분히 씹지 않아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씹는 행위는 침도 나오게 하면서 혈중 세로토닌 호르몬을 높여준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로 뇌에서 나온다.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식사 때는 15분 이상 충분히 음식을 씹어주면 좋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이다.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동화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이다.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야식을 금하고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독소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먹더라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고기를 잘 먹는 법. 탄고기만큼 안 좋은 문화가 알루미늄 호일을 불판에 깔아놓는 것이다. 벤조피렌과 함께 중금속을 함께 먹는 것이니 절대 알루미늄 호일 위에 김치를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는 수육이나 보쌈처럼 삶아 먹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고기를 160도 이상에서 구워 먹으면 모두 발암물질이 나온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같이 먹어야 한다. 고기만 먹는 것보다 삼야채와 같이 먹을 때 소화와 노폐물 배출이 잘 이루어진다. 고기가 주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추나 깻잎, 황산화 작용으로 벤조피렌의 독소를 줄여준다. 양파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기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준다. 상추와 깻잎 역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양파의 퀘시틴 성분은 염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의 불편한 진실. 제로 칼로리 설탕 무첨가. 다이어트와 관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다. 제로 칼로리와 설탕 무첨가한 제품이 더 안전할까?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가 더 몸에 해롭듯이 똑같다. 인위적인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식품회사 역시 잘 알고 있다. 설탕 대신 화학 첨가제를 쓰는 건 설탕보다 덜 해로워서가 아니다. 화학 첨가제를 쓰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중독시키는데도 설탕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 사용하는 것이다. 화학 첨가제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좋을 것이 없는 물질이다. 일반 콜라의 원재료명을 살펴보자. 정제수, 당시럽, 설탕, 기타 과당, 이산화탄소, 캐러멜 색소, 인산, 천연향료, 카페인이 들어간다. 다이어트 콜라에는 정제수, 이산화나트륨, 캐러멜 색소, 인산, 슈크랄로스, 구연산 나트륨, 천연향료, 이슬슬팜칼륨, 카페인이다. 영양정보를 보면 500ml 일반 콜라가 216칼로리, 다이어트 콜라의 영양정보는 제로 칼로리이다. 펩시에는 아스파탐이 추가로 사용된다. 메탄올이 아스파탐의 주원료다. 메탄올은 독극물이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질이다. 실제 아스파탐은 시상하부, 즉 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실제로 오전에 밥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